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한겨레신문 김한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댓글 하나 갑시다. 이재의 이 박사님께서 부천 60-1번 버스에서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가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60-1번 버스 기사님. 많이 틀어주시기 바라고. 요즘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페이스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알고 계시죠? 네. 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전국 무작위로 1000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제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꼭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 우리 PD가 저한테 꼭 알려주라고 협박했습니다. 5천만 명 중에 1000명이면 확률이 매우 낮긴 하네요. 근데. 로또죠, 로또. 예, 로또. 예, 혹시라도 여러분 로또 전화가 걸려오시면 어제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고 말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가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 위에 카메라 보이시죠? 예. 어우, 완전 부담되네. 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테스트 기간이라서 와서 좀 둘러보시고 의견 여러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카메라 앵글 한 대만인데 본격 방송하면 뭐 여러 대 더 달겠죠. 예. 앞으로는 외모에 신경 쓰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반바지 입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안 되는데요, 이제. 다리는 어차피 안 나오지 않나요? 책상에 이게 다리는 어차피 안 나와요. 예. 네. 공지 하나 또 있습니다. 신년 특집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네요. 1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YTN 1층 공개홀에서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추후에 따로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오늘 팩트체크는 두 가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몇 가지 음모론. 자, 살펴봅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3당이 신재민 전 사무관 의혹 관련해서 기재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소모적 정쟁이라면서 당연히 반대 입장인데 청문회 개최 가능할까요? 네, 뭐 청문회를 야당이 요구는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제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때 진상규명이나 이제 전문가 의견 등을 전문적으로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이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열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결 요건은 제적위원 가반 출석, 출석위원 가반동인데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문회 안건이 상정이 되려면 여야 교섭단체 간의 간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건 상정에는. 그러니까 이 안건 상정 자체를 이제 민주당이 보이콧 아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형식적인 논리로 보면 가능성이 낮은데 정치라는 것이 항상 이제 하나의 카드를 던지면 다른 카드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당이 이 문제를 고리로 다른 이제 뭐 협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문제로 야당이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조국 불러내라, 임종석 불러내라 해서 운영이 열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가 역공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중론인데, 평가가. 예. 그리고 다시 지금 야당에서 이번에는 신재민 카드를 들고 와서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까지 갈 사안이냐, 아니냐? 일단 뭐 청문회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이게 위법 사항이 전혀 없어요. 예. 뭐 예전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관료들을 통제를 하면서 또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신재민 전 사무관이 뭐 압력으로 느꼈을 수는 있는데 이 법이 뭐 문제가 위법은 전혀 없는데 뭐 이건 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래서 야당이 어쨌든 이거를 기회로 해서 좀 더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아까 전에 뭐 김한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 뭐 이거는 왜냐하면은 다른 거를 양보해 줄 테니까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지금 야당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그거잖아요, 저거. 법안 통과시키면서 운영의 조국 청문회처럼 운영이 된 것도 사실 딜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얻을 거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 청와대가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야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이라고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신재민과 조선일보가 자살을 공모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이런 데서 떠도는 건데 뭐냐면은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로 이제 자신의 글을 올린 게 그 고파스라는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예요. 예. 거기에 그 자살 암시글을 올린 그 게재 시간과 조선일보가 그 자살 암시글을 이제 보고 기사를 쓴 그 게재 시간이 조선일보 기사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살 암식을 고파스에 올린 게 늦기 때문에 조선일보랑 공모를 하고 조선일보랑 이렇게 이거 신재민 씨가 쓴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나왔는데요. 예. 사실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고파스에 올린 거는 맨 처음에 올린 게 아니라 사실은 친구한테 문자를 오전 8시쯤에 보냈어요. 이런 글을. 그래서 자살하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 조선일보가 기사를 쓴 거는 오전 10시 50분 정도인데요. 그 시간대에 이미 뭐 한겨레, 경향신문 뭐 해서 진보보수 할 거 없이 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모론인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조선일보나 보수진영과 신재민을 엮어보려는 어떤 그런 뭐 의도가 좀 보이는 음모론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네티즌들이 잘못된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신재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친구한테 보내고 예. 유서가 나오고 이 언론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속보로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 신재민 씨의 주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쪼개서 계속 보도를 하는 행태들을 반복을 했는데요. 뭐 이 부분도 역시 언론이 너무 볼륨이 크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음모론이 역으로 나온 거죠. 뭐 이게 유장된 뭐 자살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으로 나왔을 정도로 그건 사실 이제 언론이 너무 과도하게 보도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 물론 신재민 씨의 폭로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정부 내에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 자체 폭로 자체가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뉴스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신재민 씨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신재민 씨의 어떤 동정 그리고 신재민 씨가 뭔가 다음 차기의 어떤 행보를 할지에 대한 예측성 보도 뭐 이런 것들까지 언론들이 좀 무분별하게 쫓아가면서 사실 좀 커진 측면이 있고요. 애초에 이 보도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 당일 신재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던 당일날 돌이켜보면 그 기존 언론과 소위 말하는 SNS의 찌라시와 경쟁하듯이 신재민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찌라시에서는 뭐 이미 사망을 했다더라 이런 찌라시까지 돌았잖아요. 예, 예. 과연 어느 게 찌라시고 어느 게 언론인지 제 개인적으로 좀 헷갈렸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신재민 고대 동문들이 민변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 그 신재민 씨가 그 고파스라는 그 아까 전에 그 커뮤니티에 이제 올린 글 중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자신은 공익제보자인데 민변 변호사들이 자신을 변론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올려서 그거를 또 그 기자들이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기사를 쫙 썼어요. 근데 이제 사실이 아니었고요. 민변 측에서는 본인들은 그런 제보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아예 민변 회장이 기자들한테 다시 이제 해명을 했고요. 그 경위를 보니까 신재민의 친구, 그 지인들이 민변 측 변호사들 몇몇을 뭐 알아보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와전이 되면서 민변에서 다 거절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이거를 굉장히 약간의 악의적으로 썼는데 그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 과정을 다 세세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민변 측에서 거절을 했고 그런 식으로 쓰면서 약간 기사가 실제로 민변이 거절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 그 한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반대쪽 사람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합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민변에 대해서 굉장히 전형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흔히 이제 민변이나 민주노총을 공격할 때 딱 잡는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신재민 씨가 올렸던 글이 딱 그 프레임의 입맛에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민변이 그 보수 정부 시절에는 굉장히 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느라고 실제로 과거 했던 방식의 이제 활동들을 뭐 정의로운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에 이게 딱 맞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신재민 씨가 올린 글에
모든 변호사들이 거절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기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죠. 이게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변이 무슨 굉장히 결속력이 있는 이런 단체들도 아니고 모든 기자들은 어쨌든 민변을 취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모든 변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알면서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게 민변 사무처에 확인만 해보면 금방 알 수 그렇죠. 있는 일인데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어쨌든 민변이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걸 프레임을 잡은 거죠. 의도적 프레임 잡아서 기사 썼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는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변이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게 뭐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일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 만들어낸 게 공익제보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사는 어쨌든 뭐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프레임을 잡아서 쓴 기사죠. 하나 더. 또 인터넷에 신재민은 뉴라이트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 그 신재민의 친구? 그 지금 도와주는 친구들이 뉴라이트 출신이다라는 거는 약간 뭐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거는 뉴라이트 출신이면 안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형적으로 그 고발자 메신저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누가 하면은 저 사람은 종북좌파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 신재민이 말한 내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해야지 이 사람이 뉴라이트 출신이다. 뉴라이트가 무슨 범죄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약간 의도적인 프레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뉴라이트 출신인 것도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이것도 찌라시가 돌았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문제는 이 찌라시를 그대로 언론에서 쓴 데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취재를 한 것처럼. 그래서 신재민이 뉴라이트 출신이고 뭐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 그거를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쫙 퍼진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이거는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취재를 안 하고 찌라시를 그대로 이거는 언론이 아닙니다. 소식. 이게 시사 플러스라는 그 회사에서 썼어요. 전 처음 보는 회사인데 이게 어쨌든 유명하지도 않지만은 언론에서 썼다고 하면 다 믿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굉장히 큰 그런 문제가 문제입니다.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5252님께서 게스트 두 분 다 말이 너무 빨라요. 인지하기가 조금 힘들군요. 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못 고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방송의 패널로 뭐 출연하고 할 때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여기 써놓거든요. 천천히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잘. 말하다 보면 잊어먹죠. 네. 흥분하면 더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던데. 예, 커크펄펄님께서 네, 이동형의 뉴스 공장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 공장이 아니고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뉴스 공장은 털 많은 아저씨가 하는 거고요. 뉴스 정면 승부 YTN. 전화 오면 꼭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해외 연수 기간 중 여행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을 빚은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광역 기초 의원들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당 공천 왜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예 해외 연수를 보내지를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예천군의회 의원 9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이제 7박 10일로 미국 캐나다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이 연수에 쓰인 비용이 무려 6,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금이죠. 근데 일정 중에 이제 의원들이 뭐 접대부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이드를 괴롭혔다라는 거고 심지어 이제 가이드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 폭행 피해자 가이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주먹을 날렸고 의원의 실명을 적시를 하면서 뭐 권도식 의원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뭐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증언은 뭐 접대부가 없으면 보도라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가 보도가 뭐냐 취재 기자를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 권도식 의원이랑 이제 한겨레나 뭐 동아닷컴 같은 곳에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권 의원은 이제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한 번이었지만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도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노래방 가면 눈도 어둡고 번호도 이제 책자에 있는 번호도 찾아주고 그런 의도로 이제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한 건데 한 차례 수차례 이렇게 했다고 하니 억울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답변 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애초에는 뭐 예천군의 의원들이 가서 해외에 가서 무슨 어떤 소동이 있었던 정도로 보도가 되다가 구체적인 내용들과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뭐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성 의원들도 주위에 있었는데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그것 확인된 겁니까?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난 것만 봤고요. 네. 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번 국외 연수 원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연수죠, 연수. 예. 연수인데 이게 저희가 올 작년 말에 그 정보공개센터하고 같이 그 조사를 했어요. 서울시의 25개구에 이제 작년 4월에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의회들이. 그래서 서울시 25개구를 조사를 했더니 하반기 한 8개월 만에 19개구의 의회가 해외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네. 되면 무조건 가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보면 예. 이분들 왜 떠났나 물어보면 뭐 선진국 탐방해서 뭐 관광을 어떻게 하나 좀 살펴보고 뭐 이런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외유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의회는 대부분 그거예요. 해외 유명 관광지를 시찰해서 자기네 고장과 지역에 관광 인프라나 관광 산업을 도모하는 이제 것을 연수로 잡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했던 뭐 장소를 간다던가 캐나다의 유명한 이제 뭐 관광 명소 거리를 방문한다던가 뭐 미국의 이제 나야가라 폭포, 뭐 대평원 이런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들이 쭉 잡혀 죄송합니다. 일정들이 쭉 잡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 연수라고 포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감시나 견제 그리고 이제 외부에 알려지는 것들이 적은 의회들이 이 연수가 더 심하고 이제 연말에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베트남 다낭에 그 연수를 갔다 온 것 때문에 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본회의도 불참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사실 그렇게 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본회의 마지막 날 일정 정도를 그날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지 사실 이렇게 뭐 회기가 아닐 때나 회기 중에 슬쩍 갔다 오면 잘 모르는데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깜깜이일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은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그러면 이 지방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지방의원들 월급도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예, 일단 그 광역의원하고 기초의원이 있는데요. 광역의원이 좀 많고요. 5,743만 원. 그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743만이었고 기초의원은 3,858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시 의원은 6,378만 원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상당한 사실. 액수네요. 상당한 액수죠. 네. 예, 왜냐하면은 중위값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평균 연봉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많은 돈인데 다만 이거를 이제 옛날에 그 무보수로 하는 시절이 있다가 있었죠. 한 거거든요. 근데 무보수로 다시 돌리자라는 주장도 있는데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무보수로 하면은 소위 말해서 내 재력이 되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또 지역 의회를 그 지역 유지들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장악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돈을 또 어느 정도 월급은 주면서 사실은 이렇게 지역의 의회 의정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취지가 맞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이 계속 비춰지니까 그게 좀 한마디로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의회가 대표적으로 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건데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보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이제 말하자면 재정과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명분적으로 맞을 텐데 이 지방의회가 운영되는 현실들을 보면 이제 뭐 이 예천군 사례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역별로 사실상 싹쓸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주요하게 있는. 그러니까 원래 수행해야 될 역할인 뭐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지역에서 어떤 유지성 활동,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 이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로 이게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거 뭐하러 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알만한 사람이 또 아니라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뭐 실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의원들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정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공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초의원, 강역의원 사실 누가 누군지 면면을 제대로 국민들이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공천했냐 그걸로 대부분 뽑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힘 있는 정치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 줄 세우려고 그런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러면 정당 공천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한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냥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거는 한마디로 국회가 본인들의 국회의원이 사실은 그거에 힘을 쓰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일종의 권한이거든요. 권력이고 지역에 있는 뭐 많은 활동가나 유지들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않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견이긴 하지만은 기초의원 정도는 사실은 이제 정당 공천제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항상 보지만은 패키지 투표가 돼가지고 군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면서 그 정당까지 다 같이 뽑아요. 그러면 진짜 다 한 정당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지역 일꾼을 뽑는 차원에서는 좀 기초의원 정도는 안 하고 정당 공천제를 안 하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